당신은 어떤 부모이신가요? 학부모는 앞을 잘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멀리 보라 합니다. 학부모는 누구보다 앞서 가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함께 가라 합니다. 학부모는 잠잘 시간을 최대한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꿈을 꿔라 합니다. 학부모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부모는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김정섭입니다. 학생의 아이를 둔 학부모이신가요? 아니면 아이의 부모이신가요?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올바른 아이를 위한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이 아셔야 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착함을 인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성에 5대 요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5가지를 갖춘 것이 진정한 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5가지의 첫 번째는 바로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세 번째는 자기 주도력과 인내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이해와 배려심 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수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인성이 우수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성이 리스펙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스펙? 리스펙이죠. 존중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한때의 실수라고요.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폭력 고발과 관련된 미투, 가족 등의 채무 고발 관련된 비투, 최근에는 학교폭력 고발과 관련된 학폭 미투 등이 있습니다. 잇따른 연예계 및 스포츠계의 학폭 미투, 이제는 봐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점점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달라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를 폭로하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한 번쯤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들아, 딸아, 절대 학교폭력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 변해서 미래에 큰일 날 수 있다.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지금 의사고 변호사고 어떤 직장을 다녀도 과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미래에 문제가 되어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혹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마 많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보다 조금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어쩌면 이 말도 맞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을 좀 포커스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제자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아시죠? 그럼 너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모르니? 네 선생님, 저 2학년 때 저 학교폭력에 연루가 돼서 학교폭력 처리 이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껏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런데요,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국어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똑같은 이야기를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폭력에 연루가 된다면 인생을 망친다고요. 전 이제 인생의 성공을 못하는 건가요? 라고 저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잘못은 하지. 그것이 실수이건 잘못이건 그리고 누구나 갈등을 겪는단다.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갈등에 잘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넌 지금 잘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않니? 그때 상처를 주었던 친구에게 용서도 빌었고 그 친구도 용서를 해주었고 선생님은 너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았단다. 분명 피해자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흉터를 남았을 것이야. 피해 학생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조심하고, 지난번 다른 친구들의 다툼이 있었을 때 학교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너가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보았는데 그런 모습도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잘하고 있으니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주렴.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는 잘못하면
호랑이한테 잡혀간다 라는 식의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필요한 교육이죠. 아이들의 상황과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부부싸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이혼시키는 거요. 학교를 없애면 됩니다. 학생들을 없애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답이죠. 어떻게 싸우지 않기 위해 헤어지나요?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를 없애거나 학생을 없앨 수 있나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1위가 단연코 체육 시간이고요. 2위가 스포츠 클럽 시간, 3위가 점심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 시간, 스포츠 클럽 시간, 점심 시간을 없애면 되나요? 역시 말도 안 되는 정답입니다. 위의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이 아닌 과정과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려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미성숙하죠. 학생들은 오히려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가 폭력이 될 수 있고 장난이 폭력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오해가 커져서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장난으로 발생한 학교 폭력이든 실수로 인한 학교 폭력이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당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자. 두 번째,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세 번째, 사후 처리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만약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상처를 적게 받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자 라고 당부해 봅니다. 자, 퀴즈로 알아보는 학교 폭력. 선도일까요? 학교 폭력일까요? 학교 규정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과거에 선도위원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명 선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죠. 일명 학폭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지나가던 성인이 대한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때리면 이것은 선도일까요? 아니면 학폭일까요? 두 번째 질문, 대한초등학교 학생이 지나가던 성인을 때리면 선도일까요? 학폭일까요? 자, 1번의 정답은 학폭이고요. 2번의 정답은 선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학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대상이 학생이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피해를 수반했다면 1번 문제의 내용처럼 성인이 만약에 학생을 때렸기 때문에 대상은 학생이죠. 그리고 피해를 수반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번 문제의 경우에는 학생이 누굴 때렸죠? 성인을 때린 경우입니다. 대상이 학생이 아니고 피해를 수반하였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선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할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중에 바로 첫 번째입니다. 당황하지 않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황하면 판단이 자칫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침착하게 자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흥분하고 당황하시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든 마음을 조금 추스리시고 학교를 믿고 학교 관계자를 만나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시면 자칫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담당교사, 교감선생님, 학년부장님과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혼자서 해결하시면 그릇된 판단이 되고 학교에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인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힘든 나머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불리한 상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정황을 파악하기. 단순히 발생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황을 파악하고 특히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친구 관계나 사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상황에 폭력이 발생했는지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해자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단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은 트라우마가 동반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주장 능력, 타인 공감 능력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투른 판단하지 않기. 학교 폭력에 연관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 사실을 보다 과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도된 생각으로 피해받은 상황만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이야기는 공감하나 관련 학생의 옆에서 목격한 것 또한 참조하여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이야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께 해결하기. 혼자보다 가치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교감선생님, 학년부장님, 학년계 선생님, 상담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선생님 등 함께 고민합니다. 자녀가 힘든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자녀를 믿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다만 모든 이야기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모두 듣고 입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시기에 따라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 일반화할 수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오랫동안 제가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경험한 저로서는 시기별 예상되는 행동들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은 교사도 학생도 부모님들도 긴장하는 달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이 적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갈등 상황은 당연한 것이고요. 4월 달에는 학교에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많이 아이들이 긴장도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는 시기, 바로 4월 달에는요,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5월 달에는 많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 특히 체육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단합을 하고 서로 응원과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 6월 달이 됐을 때는 저는 항상 긴장을 하는 달입니다. 학교 폭력이 최고조를 이루는 달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집안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6월 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7월 달 이상하게 저는 가출이 예상됩니다. 추운 겨울철보다는 날이 따뜻해서 밖에서 취침이 가능한 이 7월 달에서부터는 가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은 정말 행복한 방학이었으면 좋겠지만 8월 달에는 일탈 행동의 체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은요. 가장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되는 저로서는 죽음의 달입니다. 따라서 이때 엄청난 많은 예방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10월 달에는 각종 공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자살을 예방하는 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이 시작된다면 아이들의 마음도 가라앉듯이 생명 존중이 우선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축제로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리고 12월 달에는요. 각종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생활기록부 등 여러 가지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로 아이들의 방치로 인해서 학생부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시기에 맞도록 사전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녀를 이해합시다. 학교 폭력에 연루되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과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무기력한 아이들, 공부만 생각하거나 때론 운동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다 자녀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중2병을 알고 계신가요? 자, 진정한 중2병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춘기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중2병일 수 있습니다. 평생 중2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 없는 반항의 사춘기 정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2병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중2병의 특징은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천 의지는 없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 혹은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강한 척, 영웅심리, 소속감, 인정의 욕구가 강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 알고 있는 중2병이 있습니다. 단순히 중2병이 아닌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우울증, 심각한 불안 장애 증상 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조치가 잘못된다면 영원한 사춘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중2병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위의 항목에서 한번 자기에 해당되는 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항목에 3개 이상 나오게 된다면 당신은 중2병입니다. 자, 저도 체크를 한번 해보니 저는 8개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중2병은 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학교를 가지고 지금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학교를 다녔던 경험으로 지금의 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행동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물론 훌륭한 졸업식들을 경험하셨겠죠. 하지만 한때 졸업식은요, 폭력이 난무한 졸업식이었고요.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서 빵을 때렸습니다. 100일을 위해서요, 돈을 걷었죠. 아이스케키라는 이상한 놀이가 있었었는데요. 뭐 지금은 없겠죠. 예전에는 몰라서 무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문화재의 소중함도 모르고 인권도 모르고 해서 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권 감수성도 높아지고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성숙된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잘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인 교육을 이루자. 자, 우리가 지덕체,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체덕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성이 저는 체, 그 다음 덕, 그 다음 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체는 무엇일까요? 실천력입니다. 덕은요, 인성이고요. 지는 지혜를 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면 뭐하나요? 실천하지 못하면 그만이고 실천만 하면 뭐하나요? 잘못된 것을 실천하면 그 자체가 잘못인 것을요. 체덕지가 조화를 이룬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성의 5대 요소를 기억하시고 인성이 리스펙이 된 이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인성이 리스펙, 바로 존중되도록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라고 한다면요. 문제 행동의 50% 이상은 관심 끌기를 한다고 합니다. 칭찬과 관심만을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칭찬할 거리는 없고 제 마음만 아픕니다. 분명 해결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간섭이 아닌 관심은
소중한 올바른 교육입니다. 아이와 만난 이 15분 동안에는 절대 등을 보이지 말자라고 저도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훌륭한 교육법입니다. 만약 ADHD, 아동의 학부모라고 한다면 담임교사와 친구가 되어야 하고요. 분명 여러 문제 행동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울증 및 무기력한 아동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 친구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약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 제임스 콜먼이 발표한 교육기회 균등에 대한 연구를 콜먼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학교나 제도 같은 외부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학생의 가정 배경, 선천적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크며 특히 부모의 대화, 적절한 관심, 넉넉한 기대 등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마음먹기에 따라 개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으로 무엇보다 정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의 도덕적 행동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과정을 살펴 잘한 점을 칭찬하며 잘못을 했다면 묵인하지 말고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은 검색창에 모두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력은 인성과 창의력입니다. 인성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고 창의력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허락하는 것이라 합니다. 대부분 학교 폭력이 장난에서 시작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장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장난이란 인권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닌 상대도 즐거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보는 사람도 같이 즐거워야 장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까 봐 구체적인 장난과 폭력을 구분한 시 한 편을 아이들에게 안내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빙자한, 지은이 미스터 정섭 김. 강도 센 참참참 뿅망치는 게임을 빙자한 폭행이다. 의자 빼기는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다. 아이스케끼는 관심놀이를 빙자한 성추행이다. 헤드락은 프로레슬링 기술을 빙자한 폭력이다. 기절놀이는 장난을 빙자한 살인미수이다. 강도 센 얼음땡은 게임을 빙자한 신체적 폭력이다. 모둠에서 특정인에게 패스를 안 하는 것은 연습을 빙자한 따돌림이다. 체육복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깜빡함을 빙자한 금품갈취이다. 자신이 잘못 던진 공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셔틀을 빙자한 강요이다. 상대팀에 대한 저격을 경기장이 아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이버 폭력이다. 해서 될 행동이 있고 해서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장난은 인권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겁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모두 즐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교폭력 절차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셔야 될 몇 가지를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의 형태는 구두, 서명, 전자적 방법 불문합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전담기구, 소속 교원,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사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후 사안을 조사하고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장 긴급 조치를 통해 관련 학생들에게 미리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고 전담기구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를 하고요. 학교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자체 해결 동의 여부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지 아니면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4가지의 충족 여부가 법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은 지진, 즉 재난과 같아. 따라서 빨리 제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게 해야 된다. 따라서 지진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진제보. 자, 지는 뭘까요?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4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네 가지가 충족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가 됩니다. 학교폭력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했을 때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부모는 아이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선생님이 아닌 바로 부모입니다. 교사와 부모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해야 되겠죠. 아이의 미운 행동이 있다면 외면하시고 관심 표현은 즉시 하세요. 경청과 공감은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재앙을 막으려면요. 부모와 교사가 미리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학교에 오셔서 담임교사를 만나신다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우리 아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업 시간은 잘 지키나요? 혹시 인사는 잘하나요?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대할 때 표정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가 솔선수범하나요? 우리 아이가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지은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하지 말고 도전하고 미래를 위해 한번 열정을 심어보자 라고 지은 시입니다. 제목 햇지와 햇니, 지은이 미스터 정섭 김. 꿈을 이루자라고 했지 꿈꾸라 했니? 학업에 욕본다라고 했지 욕하라 했니? 잘 자라야 한다라고 했지 그냥 자라고 했니?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했지 미리 자라고 했니? 운동해야 한다라고 했지 운동만 하라고 했니? 지구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무기력하라 했니? 공부에 파이팅하자라고 했지 파이터 되라 했니? 자신감을 갖자라고 했지 자신만 생각하라고 했니? 라고 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네,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그리고 부모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폭력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이 리스펙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